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에서 2024년 양력으로 앞으로 다가올 11월, 12월 그 다음에 내년 양력 1월에 소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소띠가 2023년 토끼를 만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띠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 8글자 중에 한 글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띠만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에 뭐라 그랬냐면, 띠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가장 큰 시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띠가 2023년 토끼띠를 만나면 좋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소띠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었던 분들, 준비라고 하는 것은 2021년, 22년 이런 그 전년도의 준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본인의 학문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기의 재능적으로나 노력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일단 토끼를 만나게 되면 소띠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이렇게 토가 되고, 그 다음에 토끼를 나타내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되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토를 극해서 이것을 편관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왜 편관이냐면, 소띠도 음양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음이 되고, 그 다음에 토끼라는 글자도 음양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는 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해서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고전에서는 귀신할 때 귀자를 쓰고, 그 다음에 띠라고 하는 것은 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귀라고 한다고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보통 좋은 쪽으로 보자면 특히나 11월이 되었을 때, 이 11월은 뭐냐면 해월이 되는데, 해라는 글자,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양력 11월, 12월, 1월은 실질적으로 토끼해 소속의 11월, 12월, 1월 아니겠습니까? 즉 11월, 12월, 1월이 아무리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토끼해 소속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이라는 것은 월보다 시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즉 양력으로 1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적으로 토끼의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주팔자에서는 입춘 전까지는 해당 토끼의 소속으로 보기 때문에, 입춘은 보통 양력으로 2월에 시작하니까 이 1월까지가 토끼의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1월과 이 12월의 이 두 가지 해 같은, 월 같은 경우에는 오행으로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수는 이렇게 토끼라는 글자인 목을 이렇게 생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토끼라는 글자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소띠가 이렇게 토끼라고 하는 관직 아니면은 귀라는 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강화하고, 특히나 11월에 이 해라는 글자는 묘라는 글자와 이렇게 합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띠가 만약에 토끼해에 만에 하나 뭔가 조직 내에서 인사이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조직을 이동변동하려고 할 때 이것을 돕는 11월에 이동변동을 하는 일이 발생하면 본인의 사주팔자 흐름에 맞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렇게 11월, 12월, 1월 같은 경우에는 소띠가 볼 때 특히 이 두 월은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이 소띠가 볼 때는 소는 토를 의미하니까 이렇게 토가 수를 이렇게 극해서 제물로 삼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수라는 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끼의 소속이기 때문에 소띠가 조직과의 연계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만약에 소띠 여러분들이 도매나 소매 중에
도매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곧 다른 조직과의 연계나 협력으로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곧 조직을 의미하는 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직과의 연계를 잘 하고 있는 와중에 양력 11월, 12월이 되면 수의 재물을 얻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즉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조직과의 연계하는 와중에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소띠 여러분들 중에 다른 조직과의 협력이나 계약 관계 혹은 도매업을 통해서 다른 업체의 물건을 납품해서 돈을 버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월과 12월에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묘라는 글자 안에는 갑이라는 글자와 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 소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에너지는 뭐냐면 이렇게 기라는 글자가 됩니다. 즉 갑과 기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니까 이 합이라고 하는 것, 즉 합이라고 하는 것은 연계, 협력 등을 의미하고, 기가 볼 때 갑은 곧 조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11월, 12월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월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좀 더 노력해서 집중하면은 성과급을 벌 수 있다거나, 아니면 보통 조직 생활을 하더라도 영업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을 노려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이제 안 좋은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끼는 곧 소띠가 볼 때는 귀에 해당을 하고, 이것은 곧 보통 이제 소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성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평소에 뭔가 건강적으로 좀 안 좋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2023년 토끼해에 병원에 가서 그 안 좋았던 부분을 치료하는 것도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라는 글자는 우리가 액이라고 하거든요. 액은 뭐냐면 이제 보통 몸에 병이 생기는 그 질환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토끼를 나타내는 글자는 보통 파라고 해서, 파는 깨트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액을 깨트리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소띠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뭔가 건강적으로 왜 안 좋았는데 언제 빨리 병원에 가서 조금 치료를 해야 되는데 라고 했던 분들, 더군다나 이빨이 안 좋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2023년 토끼해에 치과를 가서 치료하시면 일단 나쁘지 않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1월, 양력 11월은 소띠가 볼 때는 역마라고 해서, 역마는 곧 뭘 의미하냐면 소띠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원래 본인이 움직이던 궤도를 변동해서, 즉 예를 들어서 2호선을 타고 가다가 1호선으로 갈아타려면 중간에 환승을 하는 환승역이 필요한데, 바로 이 11월에 이 역마의 역이라는 글자가 그 환승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띠가 뭔가 일을 할 때, 특히 조직과의 연계를 해서 일을 하다가 약간의 궤도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마케팅의 방향을 약간 수정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11월에 생기면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정을 하는 계기 자체가 돈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돈이 되면서 유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소띠가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와중에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강에 있어서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끼해에 병원 출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12월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면은 이 글자들을 그대로 소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이 되면 소띠가 소띠를 만나고, 이것은 곧 화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화개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것을 덮고 약간 쉬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띠 여러분들이 보통 11월, 12월에 열심히 돈을 버는 활동을 하고 1월에 약간 쉬어가면서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3년 양력
11월, 12월, 1월에 우리 소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